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카라큘라 씨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죠. 본인이 제일 처음에 해명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 아들까지 걸고서 자기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명백하게 서현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마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기서 나왔던 거마비라고 하는 것이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진짜로 뭐 인력거 같은 거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또 헛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공개된 녹취록에는 분명히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구제혁이가 얘기를 해주죠. 서현민이한테 2,500 받았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형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뭡니까? 카라큘라가 서현민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 즉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거마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인력거를 끄는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어쨌거나 돈을 받았다라는 거 2,500을 받았다라는 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 카라큘라가 해명을 또 해나갈지 변명을 해나갈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해명했던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했던 그 녹취 파일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허위 사실을 조작한 녹취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런 게 많죠. 돈봉투 사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명백하게 흔들리지 않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은 그냥 뭐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야. 녹취록이 조작이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기는데 그런 거를 지금 똑같이 카라큘라 씨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던 녹취록은 정국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구제혁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인데 두 사람 전부 다 자기들이 미쳤다고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두 사람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것이 야 카라큘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유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제보자 즉 직접 제보했던 사람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1일요. 6월 1일 날에 제가 그 코인을 예전에 구입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코인을 구입하면서 구제역 핸드폰에 지갑을 윌렛을 생성해서 그 코인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제가 받아가지고 구매했던 그 코인을 구제역 본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 락업이란 게 걸려서 지갑 이동이 안 되는 상태라서 윌렛 자체를 보관을 해야 돼가지고 그 지갑 자체를 받기 위해서 그 휴대폰을 가져간다 얘기를 했고요. 6월 1일 날 수원 아주대학교 정문 앞에 그 구제역 지인이란 분 휴대폰 매장에 가서요. 그 휴대폰을 제가 최신 기계로 사주고요. 100만 원짜리인가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기계를 사주고 거기서 이제 원래 본폰에 있던 거를 새 휴대폰에다가 전부 다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제역한테도 제가 동의를 불명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양도를 받았다고 주민등록증도 받았고.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자기는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녹취록을 입수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제혁한테 코인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좀 맡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인을 이제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가지고 구제혁의 핸드폰이 필요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 구제혁한테 새로운 핸드폰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구제혁한테 뭐 주민등록증이 됐거나 법적인 그런 조치들을 다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구제혁의 핸드폰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우연찮게 구제혁의 그 핸드폰에서 파일이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여기서 좀 질문이 드는 것이 구제혁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물론 뭐 좀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기 그 핸드폰에 중요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이제 그 녹취 파일까지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핸드폰 이른바 황금폰을 갖다가 이 제보자 분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줄 수가 있냐?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제가 이제 휴대폰을 주면서 네 자료 있을 거면 다 지워라. 제가 네. 뭐 해갖고 제 눈앞에서 다 자료를 삭제를 했습니다. 사진첩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다 지우고 자기가 본인이 지우고 그래서 제가 이 원본 파일 우리가 구제역 본폰에는 사실 제가 뭐 포렌식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포렌식 같은 건 전혀 하는 거 없고 코인이라는 게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지갑 이동이 안 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자료가 날아가거나 이러면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USB가 있어가지고 뭐 구제역을 담그려고 미리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분의 말씀이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가 구제역한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뭐 개인 사진이 됐거나 자료가 됐거나 문제가 될 법한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지워서 나한테 줘라. 그래서 실제로 구제역 씨가 자기 그 휴대폰에서 사진첩에 들어가서 사진도 다 지우고 원본 파일 같은 것도 지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녹취 파일까지 지우는 거는 깜빡하게 돼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제 이 사단까지 나게 됐다는 것인데 왜 도대체 구제역 씨가 녹취 파일을 지우는 거를 깜빡했을까? 글쎄요, 뭐 일단 단순한 실수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그냥 통화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녹음을 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녹음이 또 되도록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녹취 파일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못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논란이 있었을 때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는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꽤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하루에도 막 몇 통씩 막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 녹취가 되고 있다. 뭐 녹취 파일을 다시 열어보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곡차곡 자동스럽게 녹취 파일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번 경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보자분께서 좀 의미 있는 얘기 또 한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 제가 카라큘라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세현 측에 전달한 것이랑 지금 중앙지검 형사 3부의 증거 원본 파일 USB를 제가 발송을 했습니다. 원본 파일은 전혀 훼손된 거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지금 제보자분께서 카라큘라가 오히려 녹취 파일을 지금 조작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놀란 부분은 이 녹음 파일의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 쪽에게 제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사기와 관련된 그런 혐의로 지금 수배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 카라큘라와 관련된 이 이슈를 종결짓기 위해 가지고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인 녹취 파일 원본을 지금 검찰에까지 제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 가지고 속보나 단독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라큘라랑 구제역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인하다 보니까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피해자가 찌양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줄 이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때도 카라큘라 씨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서 분석한 것도 불법적으로 입수가 된 녹취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구제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미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의혹이 구제역 씨가 코인 사기와도 뭔가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시물이 이겁니다. 싸이월드, 제트, 인트로메딕 그리고 도토리코인, 복잡한 관계 그리고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5만 원권이 현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게 큰 돈이겠죠. 그래서 현금이 저렇게 쌓여 있고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 바로 저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제역 씨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뒤통수만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를 지금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저 사람의 뒤통수만 보더라도 뒤통수 이름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구제역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제역 씨 같은 경우는 도토리 코인, 이 지금 사기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도토리 코인과도 저렇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진으로는 보이는데 녹취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공개가 됐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코인에 미쳤으면은 자기가 자기 휴대전화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보자한테 넘겨줬을까? 그 정도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 구제역 씨가 다른 코인 사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